오늘은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하는 유혹들을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는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만들고 돈을 쓰는 방식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플레이어가 자원을 모아 건물을 짓고 전투 유닛을 생산해 상대방을 무찌르는 게임입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시작할 때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게임이 진행될수록 플레이어의 실력에 따라 생산해내는 전투 유닛 수는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같은 자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데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소비한다는 얘기죠.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소득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소비 습관에 따라 저축액은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유지한다는 건 현대 사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편리한 간편 결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돈 쓰기 쉬운 세상이 되었고, 획기적인 마케팅 기법들로 인해 돈 쓰고 싶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의 위험한 유혹들을 확인해보고 그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시소비의 유혹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명품은 정말 부자의 상징일까요?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그의 저서 소비의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상품의 기능보다는 상품이 상징하는 권위를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를 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려 50년도 더 전인 1970년에 집필한 책인데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이 놀랍지 않나요? 가성비라는 말이 대중화되었지만 정작 명품을 구매할 때는 그 누구도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브랜드 로고 하나가 추가된 것만으로 10배가 넘게 비싼 가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상품의 성능보다도 상품이 가져다주는 권위, 브랜드의 네임밸류를 더 중시하니까요. 명품은 경제,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도구이자 민망하지 않게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명품을 구매합니다. 명품을 구매함으로써 그 권위를 빌리는 것이죠. 명품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높은 가격이라는 진입장벽으로 인해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품 구매자 중 대다수는 명품 구매에 연간 30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명품 브랜드 고객의 대다수는 1년에 명품 하나를 겨우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명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자의 삶을 흉내내기 위해 명품을 소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명품이 부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것은 큰 착각이죠. 실제로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명품 백, 명품 시계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명품을 가지고 있어도 부자로 보이진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TPO를 맞추고자 명품 한두 개 정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를 넘어서 과도한 과시 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명품은 그저 부자가 된 것 같은 꿈을 꾸게 해줄 뿐이지 명품을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과시가 아닌 보이지 않는 자산 관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존감 소비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DC인사이드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실히 아이폰을 사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수많은 패러디가 양산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고딩 때 일진 눈도 못 마주치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침찍찍 뱉고 했는데 아이폰 XS 맥스 64기가 오너가 되고 나니까 품위 유지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려고 한다. 방금도 길바닥에 포스틱 봉지 버려져 있길래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다. 학생 때는 일진은커녕 같은 찐따 눈도 못 마주쳤는데 이제는 배달음식 주문할 때도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고 편의점 PC방에서도 알바생이랑 눈 마주치기 가능해졌다. 아무리 기분 X 같은 일이 생겨도 샤워하면서 혼자 나는 부부? 아이폰 XS 맥스 64기가 오너하면서 웃으니까 기분도 좋아지네. 이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 과장이 섞인 유머글이지만 특정 물건을 통해 자존감의 빈 부분을 채우려는 전형적인 자존감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소비 패턴을 가진 사람은 선망하는 브랜드의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자기 정체성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 물건을 사용하면 내 삶은 달라질 거야 라고 희망하지만 물건은 물건일 뿐입니다.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기분을 잠시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자존감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자존감은 외부의 물건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자기 긍정,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다음은 비교 소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매년 140여 개국의 불행지수를 조사하는 미국 여론조사 기업 갤럽은 불행의 증가 원인으로 5가지를 뽑았습니다. 빈곤, 외로움, 고단함, 불평등, 그리고 소셜미디어. 불행의 원인은 앞에 4가지이며 소셜미디어는 그 4가지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비교의 일상화를 이끌어냅니다. 내가 직접 보고 만날 수 있는 주변인을 넘어서 전 세계인과 비교를 하게 만듭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요즘은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다 보면 나만 빼고 모두 빛나고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나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들고 남들이 가진 것을 자신이 가지지 못했다는 생각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가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영국 경제학자 리처드 레이어드는 부자들의 과시소비로 인해 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또한 부정적 외부 효과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공예세 개념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소셜미디어에 자랑 사진을 올리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들은 모든 일상이 행복으로만 가득할까요? 내가 그들처럼 파인다이닝에서 밥을 먹고 호캉스를 다니면서 소셜미디어에서 빛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자랑을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부러운 게 생길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수록 부러운 것들은 끊임없이 생겨나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삶은 점차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세뮤얼스는 행복지수를 욕망분의 소비라고 정의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행복지수가 높아지지만 욕망이 커지면 행복지수는 떨어집니다. 욕망은 남과 비교할수록 무한히 증가하지만 소비는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즉,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 욕망을 줄이는 게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이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비교 소비가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파생 소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원피스라는 만화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속 장면을 재현한 피규어를 발견했습니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부인에게 피규어를 사서 서재에 진열해 놓고 싶다고 말하자 부인이 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거 하나만 사고 멈출 수 있어? 몇 년 지나면 방이 피규어로 가득 차는 거 아니야? 부인은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저는 피규어를 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만 사고 멈추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사면 또 다른 피규어가 사고 싶어지겠죠. 피규어가 늘어나면 피규어를 멋지게 전시할 진열장이 사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면 진열장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피규어를 구매하고 싶어지겠죠. 그저 마음에 드는 피규어 하나를 샀을 뿐인데 어느새 방은 피규어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소비가 수많은 파생 소비를 발생시킬 테니까요. 비행기표 엄청 싸네. 이참에 여행 한번 다녀와야겠다. 여행을 가면 숙박을 하고 관광을 하고 근사한 식사를 하고 기념품을 사게 됩니다. 비행기표는 저렴할 수 있지만 여행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저렴한 비행기표 하나를 구매함으로써 계획에 없던 여행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죠. 물건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가격이 저렴하다고 톱석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소비가 큰 소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파생 소비를 불러일으킬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당장 저렴한 상품 하나를 구매했다가 그 소비 하나로 인해서 뒤에 더 많은 소비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잉 소비의 유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 2+1, 오늘 하루 특가, 선착순 특가, 타임 특가. 하루에도 수많은 특가 알림 문자가 울립니다. 가끔은 안 사면 손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그 물건 살 계획이 전혀 없었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가격을 보고 혹해서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나만 필요했는데 굳이 개당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2+1 상품을 사는 것은 합리적 소비가 아닙니다. 관심도 없던 공연인데 타임 특가로 저렴한 가격의 표를 구매하는 것은 똑똑한 소비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걸 구매했다면 저렴하게 샀든 비싸게 샀든 결국 똑같이 돈을 낭비한 것입니다. 대부분 재고 처리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당한 것이죠. 불필요한 것은 안 사는 게 현명한 소비입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케팅에 당하지 말고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